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우승렬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몬스타 스택까지 와서 시연하고 갔었죠. 메리디안의 플래그십 DSP-8000XE 최신형이자 이 메리디안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또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메리디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메리디안은 사실은 디지털 플레이어로 시작한 회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이 스트리밍과 피지컬, 저희는 피지컬 재생이라고 하고, 일반 매체로 재생하는 걸, 그 다음에 파일을 재생하고 이렇게 서버 통해서 파일을 보내서 전송하는, 그렇게 스트리밍하고 프로세싱하는 방식을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한다면, 양쪽을 다 들고 있는 디지털계 맹주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것들 많이 모르시죠. 그리고 디지털을 재생한 회사들이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대단한 정보량, 해상력,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대단한 크고 막 이런 조금 기계적으로 압도하는 기술이나 어떤 외형으로 이런 무게를 주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가 하면, 메리디안은 좀 달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메리디안을 인간 친화적인 디지털 브랜드, 제가 써본 디지털 기기 중에 소리로 기억이 나고 외형으로 기억나는 기기들이 있지만, 그런 걸 모두 통합했을 때 가장 좋았다. 이 굉장히 마치 어린 시절에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내 애완용품, 굉장히 내가 손에 맨날 쥐고 놀았던, 혹은 늘 그냥 붙어 살았던 어떤 대상,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메리디안이에요. 그거는 사운드도 그렇지만 이 디자인 포맷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걸 지향한, 우연이 됐다기보다 그렇게 그 오디오 파일들에게 접근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리디안은 영국 회사죠. 77년에 두 분이 만들었어요. 앨런 부스로이드라는 분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핵심 인물이죠. 기술적으로 밥 스튜어트, 룬 만드신 분이에요. MQA 포맷 이런 것들 설계하고, 그렇게 두 분이서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메리디안 이름 밑에 보면 그 서브타이틀로 부스로이트 앤 스튜어트라는 이름이 항상 써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기기들을 볼 일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분이 좀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70년대 말에 회사를 만들고, 회사 이름도 멋있게 이 메리디안이라고 졌어요. 이 그리니치 천문대 근처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가는, 본초 자우선이 지나가는, 우리는 메리디안이다, 막 이런 약간 영국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회사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80년대 들어오면 이제 각 기록들을 세우게 됩니다. 80년대 들어오면 83년에 3년 4년 이때쯤에 오디오 파일용 최초 CDP를 만들었어요. CD가 생기던 거의 그 무렵쯤이었죠. CD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출시되던 시절에 벌써. 그게 MCD라는 플레이어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506, 206, 506, 88, 800, 808, 818, 이 뒤로 쭉 올라오는 플레이어였던 시초가 됐던 그런 피지컬 플레이어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오면 드디어 스피커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DSP 이런, 하여튼 좀 이따도 이제 오늘 이 제품의 사실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스피커인데, 그 D6000이라는 스피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DSP로 동작하는 그런 액티브 스피커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쯤 오면 그게 또 굉장히 히트를 쳤죠. 미국 시장,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 올해의 제품이라고 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이 디지털 플레이어 패러다임을 바꿨다 해서 만들었던 바로 술루스라는 시스템.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던 여러 가지 지금의 룬과 MQA야 또 모든 그 서버로 플레이하는 음악 그런 어떤 시스템, 이거의 시작이었던 술루스라는 이런 것들까지 창안했던 게 메리디안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 있는 디지털 플레이 시스템, 그 다음에 스피커, 이 DSP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액티브 스피커, 이런 것들의 총합인, 그리고 그거의 최상급기인 DSP-8000XE. 지난번에 시연하느라고 이렇게 잠깐 살펴는 봤지만, 저희가 이 제품의 소리와 이게 어떻게 생긴 제품인지를 아직 이렇게 저희가 소개한 적은 없죠.
자, 이 제품 소리를 들어보고 어떻게 생긴 제품인지 그리고 메리디안의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here is a game of love. There is a game of love. This is a game of love. This is a game of love. And it was you. And it was you. The one that would be breaking my heart when you decided to walk away. When you decided to walk away.
네, 오늘은 이미 영상에서도 한번 저희 소개한 적 있죠. 그 메리디안 패밀리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뒤에 쭉 도열해 있는데, 잠깐 모델들 보면 요 조그만 게 이제 3200. 그다음에 M6는 지난번에 저희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라이프스타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옆에 이 빨간 게 5200, 그 옆에 이제 파란 게 7200. 그리고 이제 바로 전까지 플래그십이었던 DSP 8000SE가 있고요. 요렇게 이제 쭉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이 컬러풀하고 도장이나 색깔 하나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 회사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빨갛고 파랗고 막 이런 색깔도 다양하지만 밋밋한 회색, 흰색, 이 블랙보다는 이런 아주 잘 감각적으로 잘 고른 이런 색깔 톤 상당히 사람을 음악을 안 들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집에 놓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색깔들 있죠. 활기가 넘치게 하는. 사실 이게 메리디안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CDP 하나에도 요만한 제가 쓰던 508이나 이런 플레이어에도 그 버튼 하나하나 색깔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약간 키덜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런 원천적인 색들 자연 아주 그냥 그 원색 이런 계열들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잘 골랐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제품들 옆에 같이 보면서 지금 8000XE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투바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트위터가 미드레인지가 있는 위쪽 바디와 베이스가 자그마치 6개나 있는 우퍼가 6개 있는 아래쪽 바디. 위부터 보면 이제 XE부터 바뀐 트위터가 이제 1인치 이게 베릴륨이에요. 뭐 그릴이나 이런 거 하나없이 그냥 그대로 딱 저기랑 표면 높이를 맞췄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출이 되는 베릴륨 1인치 베릴륨 트위터로 맨 위가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릴 속에 들어있는 6.5인치 미드레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투명 폴리프로필렌을 쓰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8인치짜리가 좌우에 이제 총 3쌍이 있어요. 총 6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딱 서로 좌우를 대칭시켜서 저희가 흔히 아는 포스 캔슬링 방식이라고 메리디안은 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아는 그렇게 힘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쇄되게 만든 그런 배치로 3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스템으로 위에 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4옴 기준에 150W AB 클래스로 동작을 하고 아래 3개는 240W D 클래스 증폭 앰프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는 요 앰프 뒤쪽에 요만한 칸을 만들어서 저 스피커 뒤쪽이죠. 스피커 뒤쪽에서 보면 이제 방열핀이 보이는 그게 앰프 모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 트로들 트랜스가 저 한 쌍짜리 2개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D 클래스 증폭단, AB 클래스 증폭단이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 있는데 저 D 클래스 증폭단은 서로 또 브릿지 모드로 동작을 하게 만든. 그러니까 6개를 움직이려고 6개를 동작시켜야 되니까 우퍼를 상당히 그런 것들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강화를 시킨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닛은 다 하나씩 칸별로 다 이렇게 개별 인클로저로 안쪽에 보면 다 나눠져 있고요. 특히 이 베이스들이 밑에 베이스 2개는 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두 쌍이죠. 두 쌍은 바로 크로스오버가 위에 미드레인지랑 이렇게 닿게 돼 있는데 그렇게 중첩이 돼 있는데 맨 아래 베이스는 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브 베이스라고 해서 조금 더 낮은 대역까지 재생할 수 있는 맨 아래쪽 한 쌍은 그런 대역을 재생하는 베이스고 역시 각 베이스도 전부 다 칸칸이 체인버가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 제품의 동작 원리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메리디안의 디지털 기술이 앰프 기술보다는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대단히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섬세하고 매끄럽고 대역이 굉장히 넓은 근데 굉장히 일체감 있는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바로 그런 메리디안의 디지털 기술이 통합이 돼 있는 그런 동작 시스템인데 처음에 들어오면 뭐 하여튼 용어들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 일단 하여튼 기본 원리 자체는 전체 신호를 조절한 다음에 시스템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가장 배분하는 대역별로 배분해서 그렇게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의 배치도 소위 스마트
그러니까 배치를 룸 컨트롤 자동으로 하는 그런 연산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위치를 조절하고 베이스를 양을 조절하고 이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호가 들어오면 트루 링크라고 해서 그 SPDIF 인풋이 들어오는 그걸로 최적으로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입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한번 다듬습니다. 조절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디지털 매핑을 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앰프하고 DAC 동작이 이제 각 대역별로 이 대역을 분할해주는 거기서부터 DSP가 동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대역을 분할해서 각 대역에 맞게 이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총 3웨이, 3.5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4개라고 해야 되겠죠. 중첩되는 나머지 2개까지 합치면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나눠주는 그런 디지털 필터 이런 걸 거치고 나서 증폭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됐죠. 그런 순서로 신호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뭐 FFA나 뭐 프로 베이스, 뭐 프로 서머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회사 자료에 제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들어간 DSP 신호가 DAC를 거친 그래서 모든 대역별로 분리된 디지털 신호가 그 각 대역에 맞게 최저로 동작하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대역별로 여기는 지금 앞쪽이 딱 반듯하게 돼 있지만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저희가 보통 타임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시스템이죠. 메리디안에서는 FFA라고 부르는데 풀 프리퀀시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전 대역을 일치시키는 그런 시스템까지 동작을 해서 저희가 아는 이렇게 뭐 윌슨식으로 타임 얼라인먼트 맞추는 그런 방식이나 이렇게 좀 뒤로 눕힌 그런 시스템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지게 호로 만든 그런 시스템처럼 저 전 대역이 동시에 일체감 있게 시청자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스템이죠. 특히 여기서 좀 숙제인 거는 측면에 달리는 우퍼들이죠. 그래서 얘를 동작시켜서 그 위에 있는 트위터와 같은 시간에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프리큐라고 부르던가요? 같은 그 명칭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룸 컨트롤 기능이에요. 베이스가 최적의 동작할 수 있게 그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이 소리는 저희가 아는 사실 덩치가 이게 꽤 큰 스피커죠. 총 유닛이 지금 8개나 달려있는 스피커고 출력도 위아래를 합치면 이게 몇 와트가 되죠. 보통 이제 1000와트 넘어가는 이런 출력 이제 뭐 그런 얘기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런 대형 대출력 시스템에 멀티 유닛을 달린 그런 시스템인데 소리가 일단 굉장히 일체감 있게 들립니다. 하나의 바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어디 한 군데서 나오는 그런 소리인데 스테이징은 뒤에 크게 나오는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내죠. 어느 곡에서 들어도. 특히 베이스가 6개나 달린 우퍼가 6개나 달린 이 베이스 시스템이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처음에 그 다프트 펑크의 게임 오브 러브 같은 곡을 들어보잖아요. 매끄러운 이런 그루브 있죠. 베이스 품질을 볼 때 베이스를 아주 짧게 끊으면서 해상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스를 오래 끌지 않는 시스템들이 종종 좀 허전하다. 베이스에 좀 양감이 부족하다. 뭐 해상도는 좋은데 그 지점을 잘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풀레인지, 전 대역,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를 전 대역을 구사하는 스피커들의 숙제인데 메리디안이 그런 지점을 굉장히 잘 계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뭐 부스팅이 넘치지 않는 그 안쪽에서 이 6개 유닛을 동작시켜서 최적으로 그런 그루브를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윤곽선이 보이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아요. 그 다프트 펑크의 이 곡은 사실은 좀 이거보다 대역이 넓고 큰 시스템에 들으면 아주 부스팅이 좀 커져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우렁차긴 한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순간 몰입하기 좀 어려운 순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게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
그 안에 이제 그 보컬을 통해서 나오는 보컬이 나오기 시작하면 트위터 미드 베이스가 또 또렷한 이미징이 이 스피커 저쪽 뒤로 이렇게 뭐 저희 시청할 때는 중앙에서 들었는데 꽤 뒤쪽에서 나오는 스테이징,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포커싱이 이미징이 딱 맞추는 그런 장면, 아주 이런 곡에서도 멋있었습니다. 뭐 이 곡이 이렇게 뭐 이미징을 대단히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곡은 아닌데도 음원 속에 있는 그런 정보량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아주 다 끄집어내서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베토벤 교향곡 3번 이 사발이 연주하는 르 콘세르트 나시옹, 이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 아주 섬세하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임팩트를 쾅 한번 주고 사라지는 이 교향곡 3번 3악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 종종 테스트에 많이 쓰는데 굉장히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연주 자체가 고악기를 쓰는 연주거든요. 근데 메리디안을 제가 이 전체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종종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면서 아주 세부 묘사에 뛰어나다는 거죠. 세부 묘사를 잘 하는데 원래 음이 거칠게 연주한 그걸 넘어서서 그게 증폭이 되면 거칠어지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잠깐 생각했던 게 메리디안에서 이제 이 시스템 중에 여러 가지 저기 중에 트루 링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 전에 그 DSP로 그 소위 아포다이징 필터를 써서 소위 로패스 필터인데 베이스 쪽으로 보내는 신호와 그 다음에 대역을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들 중에서 그렇게 위쪽 대역을 정확하게 그렇게 전송시켜주는 그 트루 링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악기 수가 많고 임팩트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크레센도로 올라가서 쾅 하고 투티를 치는 이런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메리디안 특유의 DSP, 특유라기보다 메리디안의 그 품질이 많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장면 같습니다. 아주 호쾌하고 매끄러운, 그러면서 세부 묘사가 뛰어난 그런 베토벤 교향곡 3번 3악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낮은 대역은 이 생쌍의 그 교향곡 3번 오르간 같은 곡의 시작 부분, 이런 아주 낮은 대역을 쭉 바닥에 이렇게 깔리게 해주는 느낌, 이런 거는 역시 또 이 베이스가 굉장히 양감도 많으면서 대역이 많이 내려가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베이스, 아주 품질 높은 베이스를 잘 들려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리디안의 이 스피커 전체 풀 시스템, 이 통합 액티브 시스템에서 제일 잘하는 연주 중에 악기군 중에 하나가 전 피아노라고 생각을 해요. 피아노 소리가 가장 실제에 가깝고 그래서 듣기도 좋은, 녹음이 좋다면 듣기도 좋은 연주가 피아노인데, 이 엘렌 그리모의 이게 거의 2000년 좀 오래된 연주죠. 코렐립 연주곡, 뭐 최근에 녹음이 더 잘 된 피아노 곡들도 많지만 특히 이 엘렌 그리모가 아주 풋풋하던 시절에 굉장히 그 피아노의 잔향, 또 길지 않게 특유의 짧은 에너지로 끊어내는 이런 솔로 피아노 독주 연주를 아주 가장 잘 담긴 녹음이 저는 코렐립 연주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곡 아주 듣기 좋았어요. 이게 아주 소박하면서도 그 주의 깊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뭐 음량을 높이지 않고 들어도 그 엘렌 그리모가 연주하는 아주 또각또각 연주하면서 미세하게 그 표현하는 그런 세부 묘사까지가 아주 잘 들려지는 그런 피아노, 그러면서도 저음 쪽에 있는 소리도 아주 6개의 유닛이, 피아노가 왜 실제 음하고 같아지는지는 베이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윗대역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소리는 어디서도 똑같이 투웨이 스피커, 뭐 대역이 한 50Hz까지밖에 안 나가는 스피커에서도 충분히 재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 레인지 대역에서까지 내려가는 우퍼가 6개 달린 스피커 재생을 하면 그렇게 짧게 잔향이 끊어지는 피아노 연주에서도 저음이 들립니다. 그게 이제 실제 음하고 같은, 마치 실제 연주를 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되는데, 코렐립 연주곡이 아주 그런 소리에 가까운 아주 실제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메리디안 8000D, 이 DSP 8000X2를 놓고 보니까 그 메리디안의 저 오래전, 제가 처음 이 회사 제품을 접했던 9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뭐 M6도 리뷰를 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메리디안 특유의 그 제가 초기 이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인간 친화적인 어떤 명랑성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런 아주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큰 편성, 대편성 곡이나 그런 연주에서도 그런 아주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명랑성,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걸 보존해서 아주 사람 듣는 이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좀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하고 실제 연주에 가까운 소리를 연출해내는데 그 정을 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단지 음악적인 어떤 포인트라기보다 어떤 이미지부터 소리까지 총체적으로 들려주는, 총체로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런 게 메리디안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메리디안의 최신 제품이자 플래그십인 DSP-8000XE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8000XE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제품들도 K1이 지금 저희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청실에 오면 잠깐 뭐 누구든지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DSP-8000XE 이 제품은 이제 1억이 좀 넘는 1억 중반대 고가 제품이에요. 그만큼 성능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도 있지만 뒤에 있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이즈에는 이 5200, 7200 이런 제품들, 이것도 2채널로 들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멀티 채널로 쓸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지만 2채널로 들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리디안의 최신 제품, 최상급 제품 DSP-8000XE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